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만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개념 정도만 좀 파악하고 넘어가는 정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의미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보통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될 때 보통 이런 경우들이 나오거든,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분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쪼개지는 거. 한 회사가 나누어지는 거. 분할. 합병은 합쳐지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 지주회사 요건이 있는데, 요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회사 지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회사 지분율. 지주회사가 되려면 상장회사, 상장 자회사 같은 경우는 2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분을.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했다가 또 물적 분할을 하고, 인적 분할을 했다가 다시 공개 매수를 통해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물 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을 맞추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 이 A라는 회사에는 자사주를 5% 정도 가지고 있고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 그리고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B와 C가 있어요. 둘 다 지분을 10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 회사의 최대 주주는 25%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소액주주나 뭐 기관 투자자들 해서 나머지 부분들 한 75%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주주가 최대 주주, 그 다음에 나머지 소액 주주들 75% 이렇게 A라는 회사의 주주들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회사를 분할을 한번 시켜봐요. 분할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눈다는 거잖아요. A라는 회사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F, G, 그 다음에 K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A라는 회사의 어떤 사업부를 이 사업부를 띄어서 G로 신설을 했어요. 또 이 사업부를 하나 띄어가지고 또 K를 신설을 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우선 쉬운 것부터 설명할게요. 물적 분할 한번 설명할게요. 물적 분할은 뭐냐면 A라는 사업부 중에서 일부를 하나 법인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F라는, 즉 이제 A는 F로 되는 거죠. 존속회사. 남아있는 이 존속회사, 남아있는 회사가 F라는 상호를 변경했어요. A에서 F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러면 이 존속회사가 10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설회사.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은 뭐냐면 똑같잖아요. 경제적 실질이. F가 어차피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대주주나 지금 최대주주, 그 다음에 F라는 회사의 주주는 누구예요? 최대주주 25%, 그 다음에 나머지 소액주주가 75%잖아요. 75%.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액 75, 여기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F가 일부가 띄어져 나와서, 뭐 A가 일부러 띄어나가서 K를 신설했어요. 그렇죠. K를 신설했어요. 그렇죠. K를 신설하면 어때요? 100%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경제적 실질이.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 자, 인적 분할은 뭐냐면 일부 사업부를 띄어서 신설을 해요. 신설을 하는데 여기처럼 F가 100%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다른 회사예요. 그냥 여기도 최대 주주가 그대로 똑같아요. 25%, 그 다음에 소액 주주가 75%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와 G는 별개 회사, 완전 별개죠. 어차피 뭐 큰 의미는 없어. 계열 회사이긴 계열 회사지만 어떤 별개 회사예요. 완전 별개 회사. 최대 주주 25%. 근데 주주는 어때요? 주주 비율은 똑같아요. 그렇죠.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처음에 A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나 어때요? 나눠 가지고 분할해서 G라는 회사를 신설한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지분 비율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데, 그리고 F라는 회사는 뭐예요? 자사주가 5% 가지고 있잖아요. 5%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 주주도 5%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도 5%. 그래서 F는 뭐예요? G의 5%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만약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 또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처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회사 전환하는 단계가 이게 첫 번째 분할이에요. 분할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단계를 거쳐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 방식에 의거해서 뭐냐면 공개 매수를 하는 거예요. F에서 공개 매수. 야, 니네들 주식을 지회사 주주들로부터 이 지회사 주주들이 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부터 발행 주식을 현물 출자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회사 지부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을 지회사 주식을 이 주주들로부터 야, 니네 우리한테 주어 현물 출자를 해 이렇게 유상증자 형식으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받고 그 대가로 현물 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이 F의 주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F의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배정하겠다고 공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시를 내겠죠. 공시를 내서 야 니네 지회사 최대 주주하고 소액 주주들한테 니네 지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해. 출자를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럼 F라는 회사는 뭐예요? 이 주식을 얻으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의 주식을 그 대가로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스왑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회사의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주회사 이것은 뭐냐면 지배를 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회사잖아요, 보통. 근데 이 회사는 사업회사예요, 사업회사.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 그러면 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사업하는 회사가 이 사업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굳이 F라는 주식을 원하지가 않는다고요. F 주식을 소액주주들은 왜냐면 사업하는 회사에 그 회사의 주식이 훨씬 더 수익 모델에 갖춰져 있잖아요. 수익 모델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를 하더라도 반응이 별로 시원찮단 말이죠. 그렇죠? 대신에 최대주주는 뭐예요? 최대주주는 사업하는 것보다도 경영, 지배를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 지배를 더 공고히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주주들은 당연히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요. 공개 매수에 응하면 자, 그럼 최대주주는 25% 가지고 있는 이 지주식을 이쪽에다 현물 출자를 해요. 그리고 나서 F 주식을 받아요. 보통 이제 교환비율을 정할 때 솔직히 지주회사는 좀 많이 별로 가치가 어때요? 좀 할인되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더 교환 비율이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비율보다도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G라는 주식을 이쪽으로 넘겨버려 가지고 F가 지금 5% F 가치를 5% 정도 가지고 있잖아. 5% 그쵸? 5% 가지고 있는데 25%를 넘겼어요. 25%를 그쪽 최대 주주의 지분율 25%를 G 주식을 F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30%가 되고 그쪽 소액주주들도 일부 넘겼을 텐데 그냥 없다고 가정해요. 넘긴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그 공개 매수에 응한 소액주주들은 없다고 가정해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30%가 되죠. F가 G를 그럼 30%가 돼요. 만약 소액주주가 넘겼다면 이게 더 커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 F의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25%를 넘기고 이 주식을 대가로 받는 거예요. 최대주주가 이 주식을 대가로. 그쵸? 그러면 이게 25%를 넘기고 보통 50%가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게 실제로 교환 비율을 보면 실제로 그 지주회사 전환된 그 공시 사항들 보면 이 지분율이 많이 높아져요. 많이 높아져요. 그러면 뭐예요?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A라는 회사에 25%밖에 없었었는데 지분율이 그래서 좀 만약 적대적 M&A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과정을 거치니까 인적 분할하고 공개 매수를 해서 현물 출자 하고 또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뭐 돈 별로 안 들고 이렇게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배 구조가 완전히 공고해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F의 신설법인 물적 분할에 한 거고, 그 다음에 G의
그 자회사들 하니까 손자회사들까지 지배 구조가 아주 튼튼하게 돼 버렸잖아요. 그쵸? 튼튼하게 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보통 지주회사로 그래서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주주 지분율 증가와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예요.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경영의 투명성 증가와 기업 가치 향상은 두 번째 문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대주주 지분율 증가와 경영권 강화. 보통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뭐 인적 분할을 하고 공개 매수를 통해서 현물 출자를 받은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면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면 어때요? 지분율이 이렇게 높아져 버려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죠. 막 거의 막 50, 60% 가까이 돼 버리거든요. 지분율이 교환 비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또 이런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물적 분할은 이 회사를 이 사업부를 띄어서 신설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신설 범위를 만드는데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이 B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물적 분할이고 인적 분할은 뭐예요? A라는 회사의 주주가 A, B, C가 있다고 쳐요. C가 있어요. 이렇게 주주가. 근데 이거 분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B가 됐어요.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A, B, C 주주가 그대로 있는 게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 서로 뭐 지분 관계가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 있는 주주 그대로 그냥 분할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비율대로 지분 비율대로. 그러면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A라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분할해서 또 분할된 회사, 신설된 회사도 그대로 또 지분율 가지고 있으니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실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주회사로 변동될 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현물 출자를 하고 이거 받으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은 높아진다. 이제 이 정도예요. 오늘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개념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분율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개념을 파악하셔도 괜찮을 듯 싶어서 좀 대략적인 개념으로 어바웃으로 한 거예요.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